이번 시간에는 361페이지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동산 권리자가 등기부상에 그 실권리자가 이름을 올려라. 등기 명의인으로. 그렇지 않으면 무효로 취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해서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1번. 명의신탁은 통정허위 표시이므로 여기서 틀렸어요. 1번에 명의신탁 자체는요, 신탁행위가 돼요. 신탁행위는 우리 법적으로 법령이 중에 하나예요. 법령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명의신탁 자체가요, 신탁행위를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명의신탁 약정은 이 부동산 실명법상의 무효 규정, 이 규정에 의해서 무효가 되죠. 따라서 1번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명의신탁 자체가 허위 표시다라고 하면 안 돼요. 2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은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다. 옳은 질문입니다. 2번 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우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줄여가지고 부동산 실명법이라 그래요. 부동산 실명법상에서 이 규정 자체가 무효 약정이다라고 이렇게 법에서 강제로 만들었어요. 3번 제3자가 명의주택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 부동산 실명법상의 그 제3자는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자, 요 3번도 조심해야 되는데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되는 사람을 말하냐면 명의수탁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명의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 이렇게 거래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 거래행위 자체는 유효한 거래행위로서 이 제3자는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묻지 않고 말입니다. 묻지 않고 이 제3자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게요, 강제로 어떻게 해요? 이 부동산 실명법상에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선납 불문한 제3자는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해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명의수탁자와 거래하게 되면 제3자가 취득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죠. 4번 위 3의 경우에 제3자에는 악의 제3자도 포함한다. 그렇죠. 선납 불문한다 이랬으니까. 5번 종중재산의 명의신탁과 부부 사이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자, 이 5번도 좀 알아두셔야겠는데 종중 부부, 이 부부는 법률혼이 이루어진 부부입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여기는 탈법 의도가 없으면 없는 명의신탁 약정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뭐라 한다? 무효로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모두 유효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제가 다만 탈법 목적이 없어야 됩니다.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그리고 법령 회피 목적, 이런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그러면 탈법 의도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로 취급해 주겠다. 요 세 가지입니다. 종중, 법률혼 부부, 종교단체. 자, 2번 부동산 실명법상에 틀린 것은 1번 법률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인 경우에는 탈세 목적이 아닌 한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탈세 목적이 아닌 한 명의신탁이 허용된다 이랬는데요. 여기에서는
탈법 목적 이렇게 했죠. 탈생 목적이 아니고, 그죠? 탈법 목적이 없어야 돼요. 그죠?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했죠. 이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강제징 폐업 면탈의 의도가 없을 것. 알아두십시다. 두 번째는 조세 포탈의 의도가 없을 것. 세 번째는 법령 회피의 의도가 없을 것. 이 세 가지가 없어야 탈법 목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그 중에 이제 요 세 가지 형태되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채무자 채권 금액 및 변제를 위한 양도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 법에서 아예 강제로 이렇게 해놨죠.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이러이러한 서류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 등기해 준다는 거죠. 옳다. 3번, 양도담보 사실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벌칙이 가해진다. 이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죠. 4번, 타인 명의의 가등기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된다. 가능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실명법의 대상은요, 부동산에 있어서의 등기입니다. 이 등기에는 본등기든 가등기든 다 포함하는 거죠. 여기에 가짜로 실제 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옳다. 5번,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강행법규다. 그렇습니다. 이 법 규정을 강제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위반하면 무효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이 법 자체는 강행법규가 됩니다.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강행법규다.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무효인 약정이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여기에 반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3번.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제외되지 않는 것 했네요. 뭐 일단 그럼 제외되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첫 번째 1번 제외됩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 가담법상의 등기 제외됩니다. 언제는 유효해요. 그 다음에 2번 신탁법, 신탁업법에 의한 등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탁법상의 등기 제외됩니다. 세 번째 상호명의신탁, 여기도 역시 이 법이 적용 안 된다 해놨어요. 상호명의신탁 자체도 여기에는 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번 탈세 위법의 목적이 없는 종료재산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명의신탁. 4번도요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하죠. 5번 갑을병의 공유재산을 갑의 단독 명의로 하는 등기. 이 5번이 바로 뭐예요? 대표적인 실제 소유 관계는 갑을병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의 명의로 다 맡겨버리는 거죠. 이래버리면 뭐예요? 이것도 역시 명의신탁이죠. 갑의 네 명의로 내 지분을 네 등기로 해놔라 줄래? 그래 해줄게.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잖아요. 따라서 5번은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므로 이것은 적용받아야죠. 자, 그 다음 4번.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에 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배우자 사이 명의신탁의 경우에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는 제외합니다.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2번 부동산의 위치 면적을 특정한 2인 이상의 구분 소유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이건 무슨 약정이냐면 상호 명의신탁 약정이 되어버리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언제나 유효가 되겠죠.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대로 유효가 됩니다. 해당한다가 아니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 틀렸네요. 3번.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제3자는 악의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했죠. 선악 불문한다. 제3자. 명의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라고 할 때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잘 봐두셔야 됩니다.
보호합니다. 제3자. 4번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주택자가 그 일반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반 당사자가 이러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물권 변동을 유효하고 수탁자는 제법에 소유권 취득한다. 이 4번을요. 4번 우리는 보통 이름하여 계약명의신탁 이렇게 표현하죠. 계약명의신탁이다. 계약명의신탁의 특징이 뭐냐면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매도인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매도인이 됐어요. 자, 이때 매도인은요, 이 사람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매수인이 지금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거래했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가 돼요. 유효한 매매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명의신탁법상. 부동산 실무법상. 그렇다면 여기 있는 소유권을 대금을 받고 말이죠. 매수인부터 이 소유권을 이렇게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 전 이렇게 하겠죠. 그렇다면 보세요. 매매계약이 유효한 매매계약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도 뭐예요? 유효한 등기 이전이잖아요. 유효한 등기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한 매매계약, 유효한 등기, 요게는 뭐 바로 186조에 의하여 우리 민법 186조, 우리 민법 186조 유효한 물권 변동이죠. 따라서 유효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여기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겠죠. 명의수탁자가 매수인 주위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래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이걸 우리는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4번 옳죠. 5번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및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본법의 적용을 받은 분은 명의신탁 무효이다가 아니라 여기 있죠. 종중, 법률혼 부부, 종교단체 그럴 때는 탈법 목적이 없다면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효.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갑은 을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 을은 자신의 재산관계 관련 상황을 은닉하기 위하여 친구의 병에게 양해를 구하여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격려하였다. 이 부동산 소유권 규제 관련해 옳지 않은 것은 설명 이랬네요. 자, 5번의 경우는 중화생략형 명의신탁이다. 또는 위임형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자들이요. 여기 보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이 자가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라 을한테 병한테 부탁해서 자기 친구 병한테 그래서 소유권을 병한테 넘겼죠. 갑이 매도인이고 소유권을요 을이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이렇게 체결했죠. 매매계약 유효하게 체결했어요. 당사 사이에. 그래서 매매계약을 대금을 지급하고 갑은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주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을이 자기 재산을 은닉하고자 뭐 했어요? 자기 친구인 병하고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명의신탁자가 되고 매수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명의수탁자가 되는 거죠. 등기부상에 소유자라고 등기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가서 그러나 부탁을 해서 이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이전 등기했다는 거죠.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여기는요. 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죠. 부동산 실명법상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무효인 약정이에요.
그런데 갑과 병 사이에 보면 아무런 원인도 없이 뭐 증여도 없었고 매매도 없었잖아요. 아무 원인도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원인 무효인 등기죠. 따라서 무효 등기가 되고, 무효 등기니까 소유권 이전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무효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등기가 무슨 등기란 거예요? 무효 등기란 것입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이걸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 합니다. 명의수탁자는 아무런 원인도 없이 등기만 이전해 놨다. 그래서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요, 법적으로 본다면 갑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 갑은 매매계약이 유효하니까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아직 남아있다. 그럼 이 사람은요, 갑한테 소유권 내놔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네, 이렇게. 여기는 의무가 있으니까요. 권리가 있고요. 그럼 청구하면 의무를 이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무 이행하려면 이 소유권에 기초해서 이 등기를 없애버리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렇게 회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해 줘야겠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을의 부탁을 받아서 해줬기 때문에 내 몰라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면 이렇게 명의 신탁자인 매수인이 자기의 채권에 근거해서 여기에 매도인을 대위에서 이 병 앞에 있는 명의수탁자 앞에 있는 이 등기를 마수 청구하는 거죠. 이렇게. 명의수탁자 앞에 있는 등기를 마수 청구해서 여기에 있는 등기를 갖다 놓은 다음에 자기의 채권 행사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매수인은 직접 등기 마수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사이는 무효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청구할 수 없으나 대신에 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매도인을 대위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대위해서. 매도인이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이 마수 청구권을 대신 행사해서 마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소유권 등기를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면 이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겠죠. 자, 5번 질문. 이런 원리를 가지고 풀어볼까요? 자, 1번. 을은 병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옳습니다. 병 앞으로의 물권 변동도 무효이고 옳습니다.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네요.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X예요. 할 수 없어요. 2번. 만약에 병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전득한 정이라면 그의 선이야기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지하게 취득한다. 옳은 질문이에요. 자, 우리는 명의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 예컨대 정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선이냐 악이냐를 불문하고 이자는 등기 전 해왔다면 그대로 권리를 취득한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매매해서 가져오면 이 사람은 취득한다 이랬습니다. 보호한다. 제3자, 전득자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못 취득하겠죠. 요 이야기네요. 따라서 옳은 질문이다. 3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그렇죠. 여기 갑과 을 사이의 즉 명의신탁자인 매수인과의 거래에서의 이 매매 계약은 유효죠. 당사자 을사 합체되어 있으니까 유효입니다. 4번. 을은 매수인으로서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여전히 남아있죠. 왜냐하면 등기에 예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유권 아직 못 취득 있잖아요. 매매계약에 소유권 못 취득했으니까 매매계약에서는 소유권 청구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권리를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있어요. 소유권이 아직 자기한테 있으니까. 따라서 옳은 질문입니다. 5번. 명의신탁자인 을은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명법상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인 병에게 직접 병 소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는 직접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권리 의무 관계가 없잖아요.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을과 병 사이에는 아무런 권리 의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권리 의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 등기를 말소하라 이러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5번에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6번에는 문제만 좀 분석해 보면 되겠네요. 계약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인지만 알면 문제 푸는 데는 저와 똑같은 원리로 풀면 되니까요. 자, 6번. 2015년 갑은 병의 엑스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자금을 체결하고 을에게 그 매수 자금을 주었다.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를 격려받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계약 명의신탁의 형태다. 그죠? 계약 명의신탁. 즉 명의수탁자가요.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거래행위예요.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병 소유 엑스토지를 이것을 갑이 취득하고 싶은데 갑 스스로가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기가 믿을 만한 자기 친구 을한테 대금을 살 돈을 내가 제공해 줄 테니까 네 이름으로 좀 저 병 소유 토지를 좀 엑스 토지를 사줄래? 네가 가지고 있을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탁을 받아들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사람 사이가 바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 거죠. 너 이름으로 내 소유권 취득할 것을 네가 좀 네 이름으로 올려놔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명의신탁자가 될 것이고 이 사람은요 명의 수탁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대금을 제공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매수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람 매수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병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때 병은 이런 사실을 몰랐죠.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에서 명의수탁자라는 사실, 매수인이 이것을 모르고 했죠. 이게 이런 상태 됐죠. 그럼 보세요.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이 되고 그 상대방이 선의의 매도인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유효한 매매계약이 되네요. 유효한 매매계약에서 을이 대금을 갑으로부터 받은 이 자금을 가지고 대금을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했겠죠. 등기 이전. 이렇게 되면 효과는 뭐냐? 자,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예요. 우리 부동산 실명법 때문에 무효예요. 그러면 대금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을 제공했죠. 그럼 여기에 대금 받은 만큼 이 대금은요. 을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부당한 이득이죠.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부당한 이득이에요. 대금 자체가. 자, 그런데 이 매매계약은 유효잖아요. 왜? 여기에 선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선이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라고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 인정했네요. 그러면 매매계약이 유효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 행위도 유효한 등기 이전이 되죠. 유효. 그러면 소유권 이전도 유효한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 누가요?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이요.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자는 여기에 있는 을이 소유권자예요. 따라서 여기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취득 불가능. 왜요? 이 사람이 소유권자잖아요. 그러면 이 돈, 갑, 명의신탁자가 명의주택자한테 이 대금을 제공한 요 돈이 뭐라 했어요? 부당한 이득이 된다 했죠. 그렇죠. 이 을이라는 사람은 아무 권한도 없이, 명의신탁자 자체가 무효잖아요. 아무 권한도 없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받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당이득이에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한테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나한테 자금으로 줬던 요 대금 있죠? 요 대금은 부당이득에 돌려달라. 그러니까 대금에 관해서 부당이득이니까 반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렇게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을이 취득한 소유권은요, 정당하게 을이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으나 소유권 자체는 매수인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정당하기 때문에 갑이 그 소유권 돌려달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옳은 것은 뭐냐? 이 X토지의 소유권은 누굽니까? 소유자는 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보시죠.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 아는 병, 이래 되면 달라져요. 병이 악의가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매매계약이 뭐가 되냐? 무효가 되어버려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리면 소유권 이전이 무효가 되고, 소유권 이전이 무효되면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겠죠. 무효 등기면 소유권은 여기 병이 소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병이 등기를 말소하겠죠. 이렇게 말소 청구하겠죠. 말소 청구. 이런 내용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5번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을과 명의신탁 사실 아는 병이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기수시킬 의도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에 의해서 효과는 얘가 가져간다는 사실을 딱 알고 병이 적용했다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때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3장의 등기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이게 뭐냐? 요 3장의 명의신탁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이걸 3자 간의 명의신탁이라고도 해요. 자, 요게요. 5번 지문이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5번 지문. 뭐냐면 5번 지문은 이 을과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할 때요.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아, 이 사람이요. 매도하는 사람이, 아, 소유권은 얘가 취득하려는 것을 얘가 지금 이게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예, 병이. 알면서도 얘가 이렇게 넘겨주고, 등기를 넘겨주고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사람은 뭐예요? 이 효과를, 소유권, 매매 계약의 소유권 기속의 효과를 갑한테 넘겨준다는 의사를 가지고 얘가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의도 자체가. 그렇다면 갑과 을 사이, 이 두 사람 사이에요. 명의신탁은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3자의 등기 명의신탁이면 얘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5번이. 3자가 명의신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갑이 을한테 등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한테로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말소 등기해서 얘 앞에 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마치 이게는 을은 갑 앞에서 갑 대신에 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미가. 갑 대신에 을이 요 가운데 끼어가지고 을이 병하고 매매 계약하면서
갑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뒤에서 갑이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내뱉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자간을 명의신탁해서 을한테 등기 넘겨놨지만 갑은 직접은 할 수 없어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그래서 갑을 병을 대위해서 이렇게 등기 맞수하고 그다음에 병 앞에 있는 등기를 갑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겠다는 거죠.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5번 옳습니다. 근데 4번 만약 갑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했죠. 갑의 아들이라도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가행법규 위반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갑과 을, 그 다음에 갑의 친구 정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있으면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S토지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정은 그 소유권 취득한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에게 그 등기를 이전해 줬다 하더라도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이잖아요. 따라서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그죠? 정은 명의 수택자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S토지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했는데 이것 또한 가행법규인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 무효가 됩니다. 소유권이 그게 지금 을한테 소유권 있는 걸로 이제 전제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가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6번은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판례 이론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니까 이 내용을 잘 봐주시고요. 특히 5번은 우리 판례 태도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걸 잘 봐두십시다. 계약명의신탁 형태인데 형은 계약명의신탁형이에요.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그 의도가요. 이게 악이면 이게 무효로 취급해서 아예 소유권 없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병이라는 의도가 얘가 앞에서 매매계약을 하지만 사실은 이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주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알면서 얘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기 응해줬다는 거죠. 그럴 때는 마치 삼자간 명의신탁인 중간생략형 명의신탁형으로 인정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종중과 종중원 사이잖아요. 옳지 않은 것 5번 보죠. 사의 경우 갑종중원 을을 대위하지 않고도 병 상대로 제3자 병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를 마수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어요. 대위하지 않고는 안 돼요.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명의 수탁자가 대외적으로는 권리자로 보여지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명의 신탁자가 제3자한테 권리를 행사하고 싶으면 명의 수탁자를 대위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대위하지 않고도가 아니라 대위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도 문제 한번 볼까요? 2007년 갑은 병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을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고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직접 을에게로 소유권 등기를 해주었다. 요 9번은요. 전형적으로 중간생략형 3자간의 명의신탁이 되겠죠. 9번 중간생략형 또는 3자간의 명의신탁 이런 형태가 됩니다. 보면 병의 토지를 갑이 매수했어요. 매수인 매매계약을 이렇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매도인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갑으로 대금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매매계약이죠. 그런데 이 매수인인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나타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갑이 바로 자기 친구 을하고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매수인이 명의신탁자가 되죠. 명의신탁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친구가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 사람 앞으로 여기에 소유권 있는 등기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이 약정은 무효잖아요. 부동산 실명법 강행법규 위반 무효. 그러나 이 매매계약은 두 사람 사이에 의사협치가 있으니까 유효한 매매계약이죠. 다만 이 두 사람 사이의 등기전은 뭐냐? 아무 원인도 없이 등기만 이루어졌으니까 이 무효 등기가 되겠죠. 무효 등기니까 소유권 의리 취득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여전히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다만 등기가 지금 없는 거죠. 여기가 있으니까. 자, 이때 이 명의신탁자는 매매계 유효하니까 얘한테 소유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이 있고 이 사람은 의무가 있습니다. 왜? 아직 소유권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요. 이렇게 말소 청구할 수 있겠죠. 병이 의뢰대하여 말소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갖다 난 다음에 등기전 해주면 되겠죠. 이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매도인을 대위할 수밖에 없다. 그죠? 대위해서 이렇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말소시킨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전해 온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해서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었네요.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하면 2번 보세요.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병은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11번에 보시면 갑종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적법하게 종원 을에게 명의신탁했다. 자, 적법하게 그러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이 종중은 탈법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이래 되겠죠. 그렇다면 대외적으로는 종중은 을이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갑이 을에 대하여 소유권자이다 이래 되는 것이죠. 옳은 것은 했습니다. 3번 보시죠. 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을에게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갑과 을 사이에는 갑이 소유자이다. 이게 법적 효과죠. 그러면 갑이 부동산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해서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따라서 3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1번은요. 명의수탁자 을이 평원공연하게 10년간 엑스토지를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입니다.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할 수가 없죠. 시효취득의 요건은 자주 점유로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또는 자주 점유로서 평온공연 선임무과실로 점유한 상태에서 10년간 소유자 명의로 등기 있어야 시효취득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1번은 시효취득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제3자가 엑스토지를 불법 점유했다라고 하면 이 명의신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 소유자인 종중은 을이 직접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중은 을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자인 종중갑이 대위권을 행사해서 을을 대위해서 제3자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위하여 방해 배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12번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3번 한번 봅시다. 13번. 13번도 역시 어떤 형태의 명의신탁인가를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어야겠는데 2013년 10월 26일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에 갑은 병 소유 엑스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었고 그 토지는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다 이랬네요. 자, 갑이요 당의 목적물을 샀어요. 병으로부터 샀지만 등기는 자기 친구 을와의 합의하에 을 앞으로 등기 전에 하고 당의 목적물은 갑 매수인 스스로가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바로 삼자간의 명의신탁의 한 모습이죠. 보시면 병의 소유 부동산을 X토지를 갑이 샀어요. 이렇게 매수했는데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 곤란하니까 자기 친구 을한테 명의신탁 약정을 이렇게 맺었어요. 그래서 토지는 X토지는 이렇게 인도받았어요. 대금 받아주고요. 점유는 갑이 점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도받았어요. 근데 등기는 이렇게 넘겨달라고 갑이 병한테 부탁해서 을이 동의해 줬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등기 이전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등기부에는 을이 소유자 등기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당에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매수인이. 그럼 이때요. 갑이라는 사람은 명의신탁 약정에서 보면 당연히요. 갑은 명의신탁자, 여기에 있는 을은 명의수탁자가 되겠죠. 그러면 매수인이 명의신탁자이면 이걸 오늘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중간생략형 이렇게 한다 했죠. 아니면 삼자간의 명의신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효과를 보고 해보면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명의신탁 약정은 가맹법규 위반이니까 무효. 다만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의사에 합쳐 있으니까 유효한 매매계약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갑은 대금을 병한테 대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해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탈이 없어요. 근데 갑은 토지만 점유하고 있고 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명의수탁자로 등기를 전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때는요. 여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니까 소유권 이전이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죠. 무효.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권 등기는요. 무효인 등기가 되겠다. 소유권 넘어오지 않으니까 소유권 없어요. 우리. 이런 상태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지금 가지고 여기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되겠죠? 봅시다. 1번. 을은 갑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을은 갑한테 야 토지 돌려줘 할 수가 없다. 그 왜 그래요? 갑은 자기 소유권이 없잖아요. 을은 소유권이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소유권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을은요, 야 소유물 반환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다. 그죠? 이렇게요. 을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물 반환 청구, 토지 반환하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2번, 갑은 병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을은 갑은요 병한테요 매매계약이 유효하니까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죠. 왜냐하면 소유권이 아직 여기에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세요. 병은 등기는 얘한테 넘겨줬지만 등기는 무효인 등기고 소유권이 을한테 없다 했죠. 그럼 소유권은 어디 있냐? 여기 소유권 없으면 소유권 여기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소유권 있는 등기 안 해줬잖아요. 그럼 갑은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했죠. 소유권 취득하지 않았지만 매매계약이 유효하니까 소유권 취득할 권리는 있죠. 그래서 당연히 갑은요. 매도인 병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3번 병은 을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등기 마수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소유권은 자기 소유권인데 등기는 지금 을한테 가 있으니까 이게 병은 을에 대하여 등기 마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마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마수 청구권은요. 바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서 마수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틀렸죠. 4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에요. 갑은 을한테요. 직접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직접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권리 의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등기 내한테 넘겨줘 할 권리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갑과 병 사이에는. 그래서 직접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한테. 그래서 틀린 것이죠. 5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을 하여 유치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갑은요 여기에 유치권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 자체가 성립할 성질도 안 되네요. 왜?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유치권도 성립할 여지가 없죠. 이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문제 풀이 과정을 쭉 살펴봤는데 물론 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서 100점은 못 맞더라도 뭐 열심히 하면 90점 이상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은 우리가 기본 내용, 기본 교과서에 있는 내용 동영상을 열심히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의미를 자꾸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문제집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으로 나는 민법을 정리해야지. 이것은 아닙니다. 정리는 항상 기본 교과서를 가지고 정리해야 됩니다. 기본 교과서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가 이걸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그래야 시험장 가서도 여러분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테스트용으로 문제집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지막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 하고자 하는 합격의 영광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